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최근 쉬저우 8명의 자녀 양모우샤 사건이 계속 확산되면서 국내외 여론에 쓰나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소식통은 이 사건으로 중공 고위층이 격노한 가운데 미국 당국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인신매매 국가 목록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네티즌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 펑현의 정신 이상 여성은 겨울에 셔츠 한 벌만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집에서 목에는 쇠사슬이 묶인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영상은 즉각 큰 파문을 일으켰고 중국의 인신매매 문제 등의 내막이 폭로되게 했습니다. 지난 3일 시사평론가 리무양은 익명의 한 네티즌이 이메일을 통해 쉬저우의 8명의 자녀 어머니 사건에 관한 4가지 정보를 영상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쉬저우는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곳이며 여러 요인이 비극을 초래한다. 둘째, 쉬저우 지역은 구제불능이라며 고위층이 상당히 진노했다고 한다. 셋째, 미국 FBI와 CIA의 내부 보고서에는 중국이 가장 심각한 인신매매 국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워싱턴이 이 문제로 중난하이의 신뢰성을 의심하면 세계에 충격을 줄 일이 많을 것이다. 리무양은 네티즌의 폭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고 이른바 고위층이란 시진핑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무양은 시진핑이 정말로 분노했다면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베이징 올림픽 개막으로 귀빈들이 대거 초청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인권 박해로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이때 쉬저우 현의 이런 스캔들이 터져 서방의 언론들이 보도하게 되자 시진핑은 체면이 손상돼 쉬저우 현지는 구제불능이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을 것으로 분석했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이 쉬저우 사건에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일어난 상황과 고통 등이 이해되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해 분노를 표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무양은 또 2020년 6월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공, 이란, 북한, 쿠바 등이 정부가 인신매매를 정도가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중진 스미스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여성과 소녀들이 범죄자에 의해 상품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 납치의 근본 원인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악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여러 중국 매체가 긴급 소식 145억 징둥 주식 기부라는 제목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징둥그룹 류창둥 이사회 의장 겸 최고 경영자가 자선단체에 비종 보통주 6,200만여 주를 기부해 자선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의 가치는 약 23억 달러에 육박하며 한화로는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텐센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류창둥의 오랜 관심사였던 교육, 친환경 등 사회 공익 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징둥그룹은 기부받은 제3의 재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과기대 정치학자 펑충이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징둥그룹의 이번 기부 접수처가 미스터리라며 당에 돈을 내고 안전을 지키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펑창이 학자는 류창둥과 마위는 마음이 쓰릴 것이다 라며 자신의 부를 당에 자진상납했다. 이 기업가들은 당의 권력과 손을 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징둥그룹은 2017년 2월 장쑤성 추첸시에서도 1억 위안 한화 약 188억 원 이상을 기부해 현지 교육, 문화, 노후 및 빈곤자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해 6월에 중국인민대에 3억 위안 한화 약 570억 원을 기부해 중국인민대 징둥기금을 설립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칭화대 수수민 서원, 칭화대 학생 글로벌 능력발전 지도센터 등의 승진을 지원한다며 2억 위안을 기부했습니다. 류창둥은 2020년까지 50개가 넘는 회사를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심지어 징둥그룹의 법정 대표자, 전무이사, 사장까지 사임하고 인수자 슈레이가 직무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텐센트의 설립자이자 현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마화腾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혁신을 위해 500억 위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공동부유 특별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500억 위안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2021년 9월 중국 전자상거래 거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위는 10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해 공동부유 목표를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당국이 더불어 잘 살자, 즉 공동부유를 슬로건으로 내건 뒤 중국 부호권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게 공동부유 정책이지만 관련 법 제안의 조항과 법 집행의 세부 사항이 모호해 부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